여러분들은 이준석 하면은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청년 정치인, 배신의 아이콘, 성상납 사건, 삼수 끝에 빼질단 이준석. 여러 말씀들을 하시겠지만은 이준석 하면은 교활하다, 가증스럽다,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진실을 찾을 수가 없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인다면은 입이 너무나도 가볍다. 처신하는데 무게가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굳이 변명을 하거나 부정하려는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이준석을 보면은 조금 나쁜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또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남을 비난하는 소재만을 생각해낼까? 상대방의 약점은 무엇일까? 이런 것만 생각해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늘 남의 약점이 무엇이고 상대가 말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제죠.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정치계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말 장난을 아주 묘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이준석은 이런 식이지요.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피하고 싶고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를 문재인이 자랑스럽게 책 하나를 내면서 자신을 알리려 하다가 그야말로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보수의 엑스맨 이준석이가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이 되더라도 공개 구원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얼마나 민주당이나 문재인으로 볼 때는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사실 김정숙을 건드리기보다는 이준석은 윤석열의 비리는 없을까 이것을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간교하지요. 가뜩이나 인지도, 인기도 없고 지지율도 저조한데 이때다 여기에 죄를 뿌리겠다라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마치 상처난 부위에 알코올 소독솜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소독을 하기보다는 여기에 소금을 뿌린다.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겠습니까? 겉으로야 공평하고 공정하게 옳고 그른 것을 그름을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준석을 교활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서 김정숙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바로 대응하는 것이 현 정부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순방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야 김정숙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볼 수가 있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의혹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윤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에 대해서 그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은 기업 회장들이 부담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 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 볼만 하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두 글자로 줄인다면 생쇼를 하고 있다.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얘기야 맞는 얘기지만은 지금 시적절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리고 김정숙의 해외 방문과 여행이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와 어떻게 그것을 비교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논란에 대해서는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의 공방을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준석은 배현진에 비해서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그냥 입 장난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자랑스러운 동문, 부끄러운 동문 온라인 투표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가시돋친 그런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해보자, 이런 묘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말 자체에 비수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2027년에 다음 대선이 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말을 묘하게 아주 베베 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말 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탄핵을 바탕으로 깔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대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준석의 머리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말로 궁금한 것이 이준석의 머리입니다. 이준석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번 온라인 투표에서 서울대 동문 온라인 사이트인 순우라이프가 매년 진행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상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윤석열이 1등을 차지했다. 3년 연속. 그리고 반대로 조국은 3년 연속 바닥을 차지했었다는 얘기를 자기가 당 대표였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묘하게 얘기를 베베 꼬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까지는 3년이 남아있다라고 진행자가 얘기를 하자 이것이 확실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이준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라는 탄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 제가 알기로는 조국 교수였는데 왜 그것들을 투표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지지가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투표를 해보면 어떨까? 정말 사람을 나쁘게 몰아가는 데에도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만 몰고 비난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준석이 아닐까.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몰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야 자기를 키워준 은인에게 보호는커녕 배신의 칼을 들이대면서 탄핵도 스스럼 없이 해온 자가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경력을 갖고
탄핵을 해본 경험으로 또다시 지금의 대통령도 언제든 탄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일간 경인의 배종석 국장이 하는 이준석의 얼굴을 보면은 박근혜 탄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윤석열 정부에게 공격해야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손 잡으면서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읽힌다는 것이 배종석 국장의 칼럼 내용 아니었었습니까? 이준석은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간교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만만하게 대할 상대가 아닙니다. 홍준표의 말대로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배신을 한다.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거의 모두가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 증문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준석은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을 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한국 과학계를 위태롭게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준석에게 국민 거의 모두가 지지를 하고 있고 법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부 손을 들어주는 데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하지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무리 못되고 쓰레기 같은 발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인성을 갖추지 못한 인간 쓰레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덕담을 건네기보다는 어떻게 남의 약점, 흠집 내는 데만 골몰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런 나쁜 분야에 대해서는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그걸 재주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모략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 장관 첫 출근할 때에 커피를 들고 청사에 들어온 모습을 보고서는 아마 조국이가 매일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그것도 색깔별로 바꿔가면서 출근할 때의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보고서 그래 한동훈도 내가 한번 까보자 이런 심리가 작동이 됐었겠지요. 한동훈의 출근길 동선을 파악해 보니 던킨 도너스 집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걸 언론에 터뜨리면서 출근길에 생쇼를 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첫 출근이 법무부 청사가 아침 일찍 5.18 광주 민주화 행사에 참석을 하고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것이 던킨 커피였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조국이가 쇼하듯이 생쇼하듯이 한동훈도 생쇼를 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바로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자세이지요. 이준석은 사과할 줄 모릅니다. 남이 얘기를 해주면은 순수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일단
색안경을 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앞선 부분에서는 이준석이가 말 같지 않은 엑스맨 역할을 하는 이준석이가 집중적으로 이준석의 주장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 반격에 나선 배현진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배현진과 이준석의 수준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을 국민의힘에서는 오로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표를 세우다 보니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힘들어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이 폭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한번 배현진이 얘기했던 것을 조목조목 이준석을 반박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현진은 이준석의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반박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재정사에 없었던 영부인만을 위해 마련된 긴급 예산 4억 원의 정체를 파악하자는데, 국회가 편성하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 외교 예산을 방치하자는 논리는 그야말로 멍청한 얘기다. 이준석이 하는 소리가 헛소리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편성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할 수가 없는 영부인 해외여행을 위한 예산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산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해외여행을 만들어 놓고 4억 원을 임의로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와 국가 정상 외교를 대통령이 펼치는 것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멍청한 얘기를 이준석이 하고 있다. 조목조목 논리 정연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커플 외에 그 이전에도 현재도 아무도 벌인 적이 없는 일이다. 전무후무한 예를 김정숙이가 문재인이 펼쳤다 하는 얘기를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의 주장대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가 성립을 한다고 한다면, 성립하려면은 영부인 외교 예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화체육부 장관 그 사이에 끼어서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간 것 아니겠는가? 문체부는 위 사안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을 우려하면서 당국과 예산 조달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상 외교의 예산 문제를 여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준석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을 만만히 보고 또 물탕이나 하고 싶거나 그중 하나일 것이다. 그야말로 배현진이 이준석을 그냥 깔아뭉개버린 것이죠. 너는 자격도 없고 머리도 없고 인간 같지 않다라고 비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목조목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준석을 공방하는데, 이준석은 단순히 김정숙, 문재인,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정상 외교의 예산안을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먹힐 수 있는 얘기입니까? 답답한 얘기죠. 배현진은 끝마무리에 문재인을 향해서 내 아내의 단독 외교 내가 지시했다던 문재인이 왜 이리 조용하신가? 내가 지시했다라고 하던 문재인이 왜 조용한가? 거짓말 하나 둘이 드러나니까 뜨끔하셨나?
이렇게 끝마무리는 문재인에게 화살을 던져버립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시원해집니다. 이준석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배현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조직적이지 못합니다. 바로 저격을 당했고 이준석은 깨갱거리는 그런 순간 아니었습니까? 배현진의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법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문재인도 그래서 문재인이 자기가 보낸 단독 외교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고 이준석이 나섰으니 멍청하다는 얘기 듣는 것도 싼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속이 비었다라는 우리말이 있듯이 다시 한번 이준석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